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생 김도영입니다. 와, 오늘 91회가 넘었습니다. 와, 그만큼 주생도 열심히 주식승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이 날씨가 추워져서 약을 계속 지금 사실 좀 끼고 삽니다. 기침이 계속 마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낮은 기온과 이 건조한 공기 때는 늘 어김없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약을 조금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는 약의 효과가 사라지게 하는 섭취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커피, 녹차, 코코아 등과 같이 카페인이 많은 물류와 함께 약을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물로 좀 섭취를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 유제품도요. 우리가 보통은 아예 약 먹는데 뭐 이게 있겠어? 잘 넘기면 되겠지, 목 넘기면.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역효과가 많아진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꼭 물과 함께 약은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땐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을 땐 물이 필요한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건 주식 승천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갈 자리 안 가더니 결국 오늘 갔습니다. 16.57포인트 상승 마감한 1907.89포인트로 갭을 일단은 메꿨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4.25포인트 상승 마감하면서 509.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조금 안정화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맥스 가격대를 1,100원 정도로 정부에서도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현재 1.1원 상승 마감한 1,079.0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가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울고 웃는 박달재 고개는 서로 간에 판이하게 투자자들의 마음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승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성적표 포트폴리오 점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익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오세기 멘토가 포트폴리오 확 바꿨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포트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향후 실적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4.94% 상승 마감을 하면서 8.5%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수익률로 사고를 쳐주셨는데요. 넥스턴 결국 기관 로브콜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7,200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 조정 없이 수익률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하면서 30.9%로 수익, 차익 실현으로 포트에 제외됩니다. 자, 넥스턴 한 종목으로 30% 수익률.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예병군 멘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한국정보통신이 5.98% 또다시 급반등을 나왔습니다. 6%의 수익률로 들어오고요. 전 종목 플러스권 아주 멋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이 3.29% 오늘 역시 시장에 정확하게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26.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보유경 강력히 주셨습니다. 5종목도 강력홀딩입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C 1.63% 상승 마감을 하면서 3%의 수익률 들어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캠트로닉스가 아쉽습니다. 오늘장 손절가 17,0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6.6%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요일장 승천주로 팜스토리 1,410원으로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요일장 매도 의견을 주셨던 빙그레가 94,400원의 약 손실 구간으로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국순당 역시 약 손실 구간인 6,170원의 매도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요일장 승천주로 에이텍이 4,070원으로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파트론이 3.25% 다시 강하게 비상을 날았습니다.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4종목 포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풋볼입니다. 빅솔론 0.3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세 종목이 푸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좀 어제와 판약이 바뀌었는지. 2위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6.1%로 러브콜을 잘 받고 있습니다. 2위권 기록하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9.7%로 3위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홀딩스 18.1%로 4위를 기록하고요. 이호열 멘토의 CJ 14.7%로 대형주 아주 야무지게 5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 공개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오늘 포트에서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갑니다. 30.9%인데요. 아하, 그러면 1위를 기록하고 내일 1위가 바뀌겠네요. 그러면 명예전당도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합니다. 그렇죠. 예병군 멘토가 원칙 부분이겠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전당에 있는 1위 수익률보다 위일 경우에 차익 실현 달성으로 나올 경우에 명예전당으로 들어오는데요. 넥스턴이 30.9%로 금메달을 다시 한번 탈환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하반기 강하게 수익권을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3위를 기록합니다. 모두 다 확정 수익이라는 거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포트를 좀 점검을 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별의 차이는 극명하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도 같이 웃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함께할 우리 멘토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제 가고 오늘도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오늘 갔습니다. 좋은 모습인데요. 분명히 우리 승천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포트가 같이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상로 멘토 오늘장 점검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저희 고객분 한 분이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오늘장 뭐 아니면 백도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만큼 개별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좋은 종목군, 수급이 좋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크게 달려가는 반면에 수급이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춤하는 모습이 크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서 괜히 조금은 안 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요. 판이하게 갈리는 장세입니다. 그만큼 기관은 매수를 하는 반면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꾸준히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종목군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확률 높고 개별주 간의 특징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2월 달이면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대형주라든지 지수 관련주 그리고 코스피 종목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는 그런 관계로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한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1분기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착안을 하시고 그리고 실적 턴 어라운드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종목 장세라는 같이 이제 멘토링을 받으시는 분의 뭐 아니면 백도 도도 아니고 백도 그래요. 시장 오래간만에 웃었는데 내 종목 못 가니까 속상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 같이 웃을 수 있는 승천주도 언급이 됩니다. 이열 멘토 오늘장 과연 이제 바닥 확인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 바닥 좀 더 점검해야 아직은 될까요?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전체적으로 추세를 좀 보면은 이거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흐름부터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종목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지금 장 자체가 뭐 하락 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나 개별적인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지 지금 추세 상승을 논하기엔 좀 이르다 생각이 되고요. 추세를 보시면 지금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고점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한눈에 보이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얼마 전에는 1900도 한번 깼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테이퍼링으로 인한 신흥국의 위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면서 또 더군다나 G2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지표가 둔화가 되는 쪽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적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좀 약세장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난 다음에 아마 지수는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다만 다행인 것은 오늘 1900선을 상회하면서 좀 마감이 됐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종목별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가깝게는 금요일에 이제 그 비농업자 지수가 또 발표가 되죠. 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또 증가가 고용의 증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로는 개별 종목별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수급 면에서도 보면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했습니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반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 두 분께 또다시 또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이제 요때 참 이 마지막 급추이라고 그러죠. 한파 부분에 이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 또 한파가 분명히 나와요. 우리나라 거의 다 이제 실적이 거의 막바지 시즌에 좀 들어오고요. 또한 코스닥의 한파라고 한다면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들이 또다시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실적이 유지된다, 기대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역시 어제와 오늘 강한 상승세를 가져왔는데요. 추격 매수해도 될지, 이상로 멘토. 네, 일단 1분기라는 그 성격상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기대감과 그리고 우려감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시험지를 받는 느낌이죠. 성적표를 받았을 때 좋았던 기업, 나쁜 기업이 있다면 나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섹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테마성 재료가 상당히 다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월 달에 북한과의 관계를 예측을 할 때는 키루즈부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이런 서먹서먹한 관계가 좀 더 지속이 되면서 경업주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갑자기 통일이 바로 앞에 있는 듯한 뉴스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테마주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그리고 2월달은 꽃샘 추위가 있는 달입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입춘이라는 계절적인 부분도 물론 있죠. 봄과 겨울이 막바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종목군별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되 절대로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테마주를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2월 멘토. 네. 지금 우리 대형주 사실은요, 그래요. 이제 막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없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낙폭과대 상당히 실적보다 더 많이 빠진 부분도 좀 있어요. 네. 요 대형주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군들 조금 먼 항목으로 한 여름 때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고요. 네, 충분히 과매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굉장히 투자자분들도 괴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잔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팔지도 맞아요. 못하고 사잔이 모멘텀이 없어요. 적은 상태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인데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태. 뭔가를 좀 시도를 해야 되겠는데 시도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의미에서 또 외국인도 지금 계속 주식 팔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털 상으로 보면 주가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일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으로 예전에 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건 사실인데 과연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갈 거냐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쯤 그리고 이미 좀 반등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건설주라든지 일부 대형주들 같은 경우 오늘 또 반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좀 가격적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가 참 주식을 하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요. 주식시장은 항상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시청자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멘토라는 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옆집 아저씨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지수 자체는 우리가 버틸 만큼밖에는 안 빠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이런 하락 끝에는 항상 한 번 더 큰 급락이 한 번 더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물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으로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어느 정도의 포인트까지는 올라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때 관심 가졌던 종목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종목군별로 낙폭과대인 종목군들 많죠. 그리고 대형주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지언정 많이 빠졌다, 적게 빠졌다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 주가 자체는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지금은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이 어느 정도 교차 지점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코스피 시장 쪽으로 기관이 상당히 공격적인 방어 태세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은 뭐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하는 거는 작년에도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이제 정관 변경에서 포트 종목이 좀 변경되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관의 매수세 단순한 방어인지 아니면 공격 태세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열 멘토. 네. 일단은 뭐 주가가 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집을 사더라도 그렇잖아요. 1억짜리 집인데 1억짜리가 5천만 원이 됐다라면 너무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기서 그 지역이 뭐 안 좋은 악재가 있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인 가치라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기관들은 그런데 베팅이 됐고 또 더군다나 기저효과 충분히 실적이 안 좋다는 걸 반영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개발 호재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 뭐 삼성 엔진이나 이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 충분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이 엄청 좋고 삼성 엔진은 실적은 안 좋지만 턴어라운드된 기회대가 있고 이래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미 충분히 주가가 반응해서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종목별로 따라서는 지금 관심을 가질 시기다라고 보고 기관이 거기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이 지금 파는 거는 사실은 기업이 물론 그 모멘텀을 못 받는 부분 중국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약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네. 부분도 있지만 손절매성도 있거든요. 분명히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건데 네네. 그걸 받아내면서 반등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관 믿고 따라가서 매수를 해도 된다. 근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관이 주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투신권이나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밀어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라 그럴까요? 지수를 움직이는 힘들이 사실 외국인만큼 크질 못해요.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처하실 때 무조건 많이 빠졌다 해서 사지 마시고요. 충분히 어떤 재료들 논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가가 펀더멘털 상으로 낮은 종목도 있을 거고 충분히 그 악재가 반영돼서 빠진 종목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기관을 따라 해서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는 관점의 이월멘토의 전략을 정리를 하면요. 네. 기관 너무 믿지 말자. 맹신하지 말자. 대신 이월을 믿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이상로 멘토는 어때요? 기관 의미 부여해도 될까? 저는 어차피 구정 명절 전도 그렇고 후도 무조건 기관 플레이만 따라가면 계좌는 조금씩 불어난다라고 했었거든요.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 말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에서 미리 다 해버리시면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예, 네.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예, 농담만 진담반입니다, 네네. 사실. 그만큼, 일단 우리나라의 기관의 특성상, 시장 자체에 대해서 주인공이 되는 성격을 가지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먼저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기관이 어느 정도 손을 대는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지수 관련주라고 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대형주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지수랑은 다르게 움직이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1분기를 봤을 때 지금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딜까? 그래, 내수주 아니면 유틸리티 업종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이라는 부분, 그리고 기관은 어느 정도 내부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을 안 보는 듯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 그리고 방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 관련으로 이 주식은 대형주니까 막연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사지 말자고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적인 방향은 우리 주식 승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는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좀 더 확률 높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멘토링을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접했어요. 최근에 방송국의 이상로 멘토가요. 무슨, 인기남 등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라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좀 마비됐다고 해요, 이상로 멘토.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지금 포트에 있는 벽산이랑 벽산 건설이 같이 이제, 묶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왔다고 하는데, 오늘 속 시원하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좋은 일 말고, 이런 일로 연루되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마음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벽산과 벽산건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하, 다시 한 번 더 꼭 한 번 더 이 방송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건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여기 스태프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전화로 더 이상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렸기 때문에요. 이어서 그러면 종목에 대한 AS도 곧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벽산이 히든 카드였는데 상당히 오래 들고 있었는데 지금 순위가 조금 빠졌습니다. 상당히 속상하고 왜 미리 안 팔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 때도 많아요. 사실. 네,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 좀 더 다른 종목군으로 아니면 벽산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제가 희망적인 고문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벽산 같은 경우에 현재 제가 왜 안 팔았던 이유는 저는 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송용 종목에 대해서는 월봉을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합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5일선 추세대를 따라서 올라갔던 종목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월달까지 보시더라도 양봉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남겨줬다면 현재 보이는 상황 2월달이 되고 난 다음에 5일선 자체가 지금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주봉상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지금 생명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장기적인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세는 상당히 살아있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좀 더 홀딩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기에서 익절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익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하단의 2,400원 밴드 자체를 제가 익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벽산이 여기서 더욱더 빠져서 2,4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과감하게 익절하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아이즈비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의 저가형 통신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뜰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알뜰폰이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즈비전이 알뜰폰에 대해서는 가장 리더격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번호 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KT 그리고 LGU플러스가 가격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뭐 정부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는 소위 얘기하는 뭐 약간은 법을 위협하는 정도의 그런 보조금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듣기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알뜰폰 우리가 좀 더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곧장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차트 똑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변동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맞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적인 이런 시세적인 수렴 구간이 나타난다고 본다면 주봉상으로 한번 보자고요. 변동상이 일봉으로는 그만큼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잔잔한 파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어차피 하단은 1650원, 그리고 상단은 1700원입니다. 거기 사이에서 우리의 매수가보다도 위의 가격대에서 이익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 파동을 좀 더 참았다가 좀 더 큰 시세를 노리는 게 어떨까,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빅솔론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곳에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는 이평선을 어느 정도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천천히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지금 박수권 하단, 그리고 삼로기법의 하단 밴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매집으로 행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차트다, 그렇게 해석을 좀 더 하겠습니다. 충분히 세력도, 그리고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매집의 단계로 비중을 좀 더 늘리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뭐 전체적으로 분명히 연관고리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서로 완벽하게 다릅니다. 상장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벽산건설과 이 벽산, 하츠 등과는 좀 다른 판이한 모습이니까요. 반드시 이상로 멘토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요,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기남 등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의 포트 점검했으니까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J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J를 보셔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대형주들 보면 CJ가 10만원 선에서 바닥을 잡았던 모습이 나오죠. 네, 주봉상으로 보시면 10만원이 저점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현재 12만원 선까지 진출해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런 얘기죠. 뭐 CEO 리스크라든지 또 제일제당의 뭐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추가 상승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일봉상의 흐름에서 본다라면 11만 한 5천원 언저리, 11만 한 3, 4천원 언저리가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 관점에서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호혜택인데요. 성호혜택도 오래 들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15,000원의 그 안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15,000원 선의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환율 영향, 엔저 영향으로 해서 빠진 거는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저점이 14,500원인데요. 14,500원 선 라인을 확실히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스포츠 이벤트들이 올해 많은데 좀 차익 매물로 좀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 기대감들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물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24,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는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충분히 저점이죠. 갤럭시 S5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주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이하로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14,000원대에서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시황관도 엿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속에서 탑픽 종목도 간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출발합니다. 앞에서 살짝 저희가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지수의 바닥이냐 아니냐 그리고 수급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열 멘토가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기사입니다. 오늘장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하면서 반등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건은 이번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느냐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수급면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3일 만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베이시스가 약화된 상황에서 맞는 만기가 긍정적일 리는 없는데요. 따라서 실적 점검은 투자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멘텀을 기다리기보다 실적을 되짚는 것이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이익성장이 뚜렷한 기업은 관심을 가질만 하다는 조언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른 이효열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한국전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이효열 멘토의 지금 파생시장 쪽에 누적 수급을 좀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2월달 구정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베이시스에 의해서 움직임들이 변동이 좀 더 도깨비 양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만큼 베이시스 추이가 물량 출회를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효열 멘토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이 좀 근질근질하네요. 네, 지금 그 화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신흥국 자금 유출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월 들어서 대량으로 지금 그 자금 유출된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양적완화 축소가 계속 단행이 되면서 보시면 신흥국 쪽에서 특히나 이제 유출이 많았고요. 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쪽에서의 유출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럼 자금 유출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경기 지표들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블룸버그 자료를 통해서 좀 보시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가 역시 2013년도 역시나 아주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시간을 더해가면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그 미국이 급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나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어떤 세계의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들, 이런 또 신흥국의 또 통화 가치 하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공포 지수 자체도 급등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아까 드린 말씀하고도 좀 궤를 같이 하는데 그동안에 미국의 금융위기라든가 또 그리스 위기 또 버냉키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과거에도 많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인데 뭐 월봉상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60개월 평균선 정도는 항상 하방 지지력을 좀 확인했다라는 부분인데 역시 이런 부분들은 PBR 지수 1배 미만으로 가는 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갔을 때 지지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00 이하에서는 분명히 반등을 해줬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이슈하고도 좀 그 연관이 좀 되는데요. 턴어라운드 예상 기업들이 오늘 좀 그 뉴스화 좀 됐었는데,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도 요금 인상 때문에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역시 작년에 비해,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뭐 SK네트워크, 효성, 대한항공, 대림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줄지어서 좀 이렇게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 주가의 급락과 맞물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저점 매수세를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자료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볼거리까지 제공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 이벤트성. 결국 이 만기를 우리가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관가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해놓게 되면 주식을 저가에 살 수도 있고 고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늘 있기 때문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제가 대박플러스에서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로 멘토는 이 부분 어떻게 체크하는지, 이 부분 때문에 신규 매수 좀 자제해야 됩니까? 예, 사장에 대한 포지션 어차피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쉽게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는 관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쉽게 말씀 좀 드리면, 하루의 변동폭 자체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지수 일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1월달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의 변동 수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장을 시작을 하더라도 아래 위로 지금 한 3%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이한 장세가 흘러갈 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채 2%를 아래 위로 변동폭을 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녹아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급하게 매수 포지션을 잡겠다,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앞서서 2월 멘토가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옵션 만기를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런 변동성 자체, 그리고 글로벌적인 선진국부터 안정돼 갔을 때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동의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 탑픽 종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 사실 저도 좀 고민이 좀 많아요. 이게 국내 상황, 그 다음에 해외 상황을 놓고 건설 섹터가 과연 주도 섹터로 들어올 것인가. 아직도 제가 지금 거의 주말에 이 건설 섹터에서는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씩 분석 지금 데이터를 뽑아내고는 있는데요. 이러면 또 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해 주셨어요.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굉장히 여기서 단초를 좀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차별화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증시는 지금 완전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락 아니겠습니까? 1900도 깨지는 상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지금 바닥이 작년 12월에 54,000원대를 찍었는데 지금 76,500원이거든요.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만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드립다 사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다고 했는데 종목별로는 다른 얘기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기반영됐다. 적자 부분이 기반영됐고, 그리고 4분기가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네. 이런 부분이 미리 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징주입니다. 오늘도 지금 또 신고가를 냈거든요. 오늘도 맞아요. 상당히 상당히 많이, 오늘 거의 5% 가까이 올랐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대변해 두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별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만 갖고 겁을 내실 게 아니라 분명히 바닥을 확인하고 있거나 수급이 탄탄한 종목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꼭 보셔야 되고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도 목표가가 9만원대까지 나왔어요. 네. 9만원대까지 나왔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 계획이 임박해 있다, 이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이 벌써 건드려줬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감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세상으로도 지금 7만원 선 이상에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 투표를 잡았고, 이것은 다만 업황적인 부분이나 실적 부분에서 뭐 얘기를 한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 먼저 움직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 엔지니어 좋은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상로멘토의 탑픽 종목 한국전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인가요? 일단 뭐 한국전력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수주 중에서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유틸리티 업종이 2013년도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본격적인 요금 인상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가 그림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좀 드리면요. 자, 이건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 가격 추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력 구매 가격이라고 하면 S&P를 뜻하는 용어고, S&P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02년도부터 꾸준히 상승을 되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2014년, 그리고 2013년에는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가격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내려갔다는 것은 2013년에 왜 이런 변수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환율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런 구매 가격 자체가 추가적인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상승 기조를 좀 더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 추세대를 같이 지금 보실 건데요. 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확보할수록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놓여있고, 우리가 이 기업은 정말 장사를 잘하고 있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마진 추이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은 그만큼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구간, 기반영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2014년의 실적은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린다면,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2013년에 바로 원전 비리 관련으로 상당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에 그런 악재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 또한 상당히 낮게 나타나서 실적이 안 났다고 보는 게 좋겠거든요. 그럼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원전 가동률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사라지면서 한국전력이 또 다른 신고가 패턴을 나타낼 확률이 다른 기업들보다, 여타의 기업들보다 좀 더 높은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탑픽 선정, 선택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주, 왕따의 반란, 왕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빠졌죠. 이제부터 시작인가 라는 물음에서 두 분 모두 다 좋다라는 부분을 좀 주셨고요. 잘 봐야 된다, 차별화 나오고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는요, 테마군을 공략할 시기다. 근데 그 테마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주의 테마가 아니라 유틸리티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한국전력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이열 멘토 같은 경우는요, 실적 회복이 가장 좋은 재료이다. 급락에서는 우려감이 실적 우려였으니까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차별화된 대형주 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계좌 승천시켜야 됩니다. 한 땀 한 땀 위로 상승 쪽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준비한 또 다른 시간이겠죠. 내일장 승천주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는 삼진제, 오래간만에 나옵니다. 이효열 멘토 KH바텍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KH바텍 좋은 소식들 좀 있던데. 자,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외장재를 그 휴대폰에 만드는 회사고 또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내장재, 알루미늄 제품이 조금 단가가 인상이 된다 그래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제품이 좀 납품이 된다라고 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KH바텍의 알루미늄 제품 다이버 캐스팅 상품들입니다. 잠깐 좀 보셨고요. 또한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호재 외에도 삼성전자가 외장 메탈을 장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현재 시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행이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을 보신다라면은 뭐 계속해서 지금 기관이나 또 기관들이 특히나 좀 많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 연기금에서도 꾸준히 지금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화면에서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KH바텍의 재무제표입니다.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과 그 다음에 실적이 안정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가총액에 비해서 좀 보시면, 작년에 지금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이 568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840억 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정된 지금 실적 가치가 좋은 종목이고 좀 저평가되었다고 말씀드리겠고, 수급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차트상으로 가격 전략을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차 상승 이후에 1차 상승을 했죠. 한번 하고 나서 지금 약간 횡보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25,000원 선 라인을 지지선으로 해서 오늘도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일단 매수 가격은 25,500원으로 제가 책정을 해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실적 가치를 반영하고 수급을 반영한다라 그러면 지난 가을이었죠. 3만원대까지 우리가 진출 한번 했었는데 목표가는 3만원 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21선 부근이죠. 61선 부근 정도. 최근에 장대 양봉을 기록했던 시초가가 되겠습니다. 2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KH바텍 제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 좀 드렸었죠. 좋은 관점 실적주로 가미가 되어 있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상로멘토의 삼진제약, 저도 오래간만에 이 방송에서 좀 접하는 삼진제약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김도영 멘토가 먹고 온 약이 이 삼진제약이 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호흡기 계통, 호흡기 질환에 대한 약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아하, 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래도 1968년도 4월 26일 날 설립이 된 회사로서 이름만 들으면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만 딱 보면 이 약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다. 그렇게 보는 게 상당히 좋고요. 시총도 지금 2,500억 가량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호흡기 계통을 전문적인 용어로 써서 우리가 순환기 계통, 순환기 질환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출 비중을 한번 같이 보시면, 2011년에는 순환기에 대한 부분이 39%가 잡혀있는 반면에 2013년 3분기까지를 보면 지금 47%로 상당 부분 늘어난 부분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순환기, 호흡기 계통에 대한 질환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매출 비중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비중을 봤을 때, 더욱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진제약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봄이라는 겁니다. 봄에는 뭐죠? 바로 봄철 알레르기. 그건 어디에 또? 바로 순환기,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흡기 계통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바이오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진제약 또한 추가적인 그런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착안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 시장에도 뛰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추가적인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인데요. 자, 이 그림
막대 그래프는 영업이익을 뜻하는 거고 영업이익률은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선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선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06년도, 07년도에 중간 밴드 있다가 08년, 09년도에 가장 많이 빠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뜬바닥을 형태로 나타내고 지금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영업이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고 차트를 곧장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런 영업이익률 표를 보고 월봉상에 어느 정도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06년도부터였죠. 자, 08년, 09년도 사이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08년, 09년도 사이에 가장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뜬바닥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09년, 010년보다도 현재 2013년과 2014년이 좀 더 높은 영업이익률, 높은 영업이익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서 박수권 상단인데 지금은 오버슈팅이 됐다는 구간으로 볼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신고가 패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가상으로도 좀 더 이롭게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 곧장 이어서 제가 단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삼로기법을 통해서는 주식 승천의 종목군을 공략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수익률을 좀 더 내야 되는 차원에서 좀 더 다른 패턴의 공략군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네. 지금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삼로기법의 상단밴드를 지나치고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상단밴드 같은 경우는 16,300원이 되겠고 중간밴드, 하단밴드 같은 경우는 15,300원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단밴드를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밴드를 차라리 하단밴드권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밴드 근처인 16,500원을 우리가 1차적인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겠습니다.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5,500원 선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저희가 KH바텍 그리고 삼진제약까지 승천주로 상세하게 투자 포인트와 매매 포인트 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는데요. 이제 고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쌤이랑요, 예병군 멘토, 그리고 정재훈 멘토와 함께 2월장 증시 향방, 방향과 함께 여러분들 계좌 승천될 수 있는 종목 주쌤도 언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겠고요. 오후 2시 여의도역 3번 출구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입니다. 현장 접수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것은 1577-7451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많이 뵀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목요일 방송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효일 멘토와 이상로 멘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 주쌤도 두 분과 함께 퇴근길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